자정이 넘은 시각 5살짜리 소녀는 여전히 잠에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녀는 아까부터 계속 들리는 바스락거리고 긁히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죠. 침대 아래에서 나는 소리라 더욱 무서웠습니다. 겁에 질린 소녀는 부모님의 방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날만 벌써 5번째였죠. 더 이상은 무서워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딸이 울먹이자 어머니는 금방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니? 침대 밑에 뭔가 있어요. 아까 봤잖니. 거긴 아무것도 없단다. 얼른 가서 자렴. 있다니까요. 마침내 울먹거리는 딸에게 못 이긴 엄마는 침대에서 일어나 딸과 함께 방으로 갔습니다. 딸에게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여주려 무릎을 굽혀 침대 아래를 들춰보니 침대 아래편에는 낡은 책 몇 권과 테디베어 인형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어머니는 인형을 들어보였죠. 걱정할 거 없단다. 그냥 낡은 테디베어야. 그녀는 테디베어를 딸 베티 옆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베티는 여전히 무서워하며 슬금슬금 옆으로 인형을 피해 움직였죠. 한편 어머니는 문득 집에 저런 인형이 있었나 기억을 되짚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았지만 그냥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 것이라 여겼습니다. 언젠가 누가 선물로 준 것이겠거니 하고 가볍게 넘겼죠. 자, 이제 잘 수 있겠지 베티? 엄마는 고민형이 딸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티는 인형을 의심스럽게 쳐다봤죠. 엄마는 조용히 방문을 닫으며 방을 나섰고 침실로 돌아가 곤히 자고 있는 남편의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갑자기 베티의 비명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깜짝 놀란 베티의 부모님은 벌떡 일어나 딸의 방으로 향했죠. 방문을 벌컥 열고 베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꼭 쥐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베티, 그리고 놀랍게도 침대 아래편에 앉아서 베티를 쳐다보고 있는 테디베어. 이게 무슨... 베티 아빠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러자 테디베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다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SCP 익스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기 전에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고 앞으로 올라올 소름돋는 SCP 이야기들을 받아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개체는 SCP-1048입니다. 개체는 과거 안전 등급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일련의 사건 이후 곧바로 케테르 등급으로 격상되었습니다. SCP-1048은 작은 테디베어입니다. 개체의 신장은 약 33cm이죠. 여러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개체와 평범한 테디베어 사이에 특별히 눈에 띄는 차이는 없습니다. 개체는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으며 몇 가지 제스처를 통해 소통이 가능합니다. 관찰 결과 개체는 자신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보통 개체가 종아리를 포옹하는 방식으로 시작되는데 춤을 추거나 점프를 하거나 청소부를 위해 아이같이 순수한 그림을 그려주는 모습도 관찰되었습니다. 개체와 소통한 재단 직원은 모두 개체의 호감 유발 능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심지어는 소시오패스인 D클래스 멤버도 개체를 좋아했죠. SCP-1048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개체는 예 아니오로는 대답할 수 있었지만 특정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정체나 기원에 관한 질문을 무시합니다. 이것이 개체 스스로가 답을 몰라서인지 그냥 답하기 싫어서인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호감을 사려는 목적이 아니면 그림 그리는 능력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개체와 그림을 통한 의사소통도 불가능하죠. 간접적으로 소통을 유도해도 불가능했습니다. SCP-1048이 어떻게 재단의 구역에 들어온 건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외부 세상에서의 개체 목격 관련 보고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이는 개체가 공공에 적게 알려져 있거나 혹은 애초에 상상도 못할 존재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직원들은 개체의 목격이 환각 증세의 일종이라고 간주되면서 묵살되어 왔을 것이라는 이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혹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만든 환상이라 여겨지고 있을 수도 있죠. 현재 재단은 SCP-1048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모든 보고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체의 첫 발견 후 7달 동안 개체는 별다른 변칙적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개체는 다양한 물질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복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 만들어지는지는 목격되지 않았죠. 카버 박사는 SCP-1048이 자신의 호감 유발 능력을 자신 주변의 경계심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료를 모으기 편하도록 자신이 안전해 보이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현재까지 SCP-1048이 만든 것으로 여겨지는 3가지 창작물이 있는데 그것들은 각각 SCP-1048A, 1048B, 1048C라고 불립니다. 이 창작물들은 본질적으로 개체 자신과 매우 다른 행동 패턴들을 보였습니다. 인간에게 매우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죠. SCP-1048을 현재의 케테르 등급으로 변경시킨 이 사건 이전까지
개체는 제24기지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런 공격성도 없었고 자신과 소통하는 재단 직원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등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는 재단 직원이 만든 최악의 실수 중 하나였습니다. 이 실수로 인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죠. 개체가 처음 발견된 지 228일 이후 SCP-1048-A와 개체가 함께 제24기지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CP-1048-A, 즉 레플리카 A는 SCP-1048 개체 자신과 크기와 형태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인간의 귀가 재료라는 점만 빼면 말이죠.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레플리카 A는 개체와 함께 제24기지를 투어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카보 박사는 상황을 선언하고 보안 요원들을 현장에 파견하였고 먼저 현장에 도착한 보안 요원은 레플리카 A를 격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레플리카는 초고음역대의 비명을 뿜어내기 시작했고 반경 10m 이내에 있던 사람들의 눈과 귀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습니다. 반경 5m 이내에 있던 피해자들은 귀와 유사하게 생긴 조직이 빠른 속도로 몸에 자라나기 시작했고 20초 만에 몸을 뒤덮었습니다. 이 증상을 보인 사람들은 모두 3분 이내에 사망했죠. 사망자 중에는 보안 요원뿐 아니라 많은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체 부검 결과 사망의 원인은 환자의 기도와 입 안에 귀와 유사한 조직이 급격히 자라나 숨쉬는 것을 막았기 때문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카보 박사가 도착하기 전 개체와 레플리카는 현장을 달아났습니다. 그 이후 개체가 목격되었다는 보고는 몇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개체는 격리되지 않고 있죠. 이 사고 이후 한 연구원이 귀를 잃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에 따르면 자신이 잠든 사이 자신의 귀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제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귀를 잃었다는 보고는 없었으므로 SCP-1048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귀를 빼앗아 오는 것인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재료를 복사할 수 있는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이후 약 2달이 지나고 SCP-1048-B가 발견되었습니다. 레플리카 B는 몇몇 재단 직원들에 의해 제24기지의 구내 식당에서 목격되었습니다. 레플리카 B는 SCP-1048과 매우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다만 이동할 때는 불규칙적으로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였죠. 목격자들은 무엇인가가 레플리카 B 안에서 움직인다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레플리카는 소통할 의사가 없어 보였으나 자신의 뱃속에 있는 손을 드러낸 이후 인간과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손 같은 것이 배를 가르고 튀어나와 있었죠. 이 모습을 본 여성 연구원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에 레플리카 B도 갓난아이의 울음소리 같은 고음의 소리를 내는 것으로 대답했죠. 이후 개체는 손을 뻗으며 울고 있는 한 여성 연구원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해당 연구원은 심한 내상을 입었고 지옥 같은 풍경 너머로 보안 요원이 나타나 연구원과 레플리카 B를 종료시켰습니다. 사건 약 3시간 이후 한 직원은 사무실에서 혼수 상태에 빠져 피를 흘리고 있는 다른 직원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혼수 상태에 빠진 사이 약 8개월째 임신 중이었던 태아의 낙태가 행해진 것으로 보였죠. 이에 SCP-1048이 태어나지 않은 영아를 레플리카 B 제작에 사용한다는 이론이 제기되었으며 레플리카 B가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지에 관한 정보는 치료 중인 재단의 생존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정보가 희생자의 정신적, 육체적 회복을 막을 수 있다는 카보 박사의 이론에 의한 것이죠. SCP-1048-C도 개체와 유사한 테디베어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슨 쇠부시들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죠. 레플리카 C는 SCP-1048 사고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던 카보 박사의 사무실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는데 당시 개체는 카보 박사가 자신을 발견하고 쳐다보고 있다는 걸 눈치채자마자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개체를 쫓아가는 동안 카보 박사는 재단 직원들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목격했죠. 개체가 사람들에 대한 강한 공격성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레플리카 C는 최초 발견 이후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제24기지 안에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상태죠. 이번 경우에는 SCP-1048이 레플리카 C를 제작하기 위해 어떤 재료를 썼는지도 전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카보 박사는 당시 O5 임원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이보다 더 힘들 수는 없습니다. 그 망할 것이 불쌍한 사람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SCP-1048이 어디 있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제24기지 내에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긴 하지만요. SCP-1048은 반드시 격리되어야 하고 개체가 만든 파생물들은 반드시 발견 즉시 파괴되어야 합니다. 인간에게 무해하다는 증거가 있지 않은 한 말이죠. 제24기지에는 고민형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는 혼란 또는 신분 조회에 관한 실수를 막기 위함입니다. 고민형과 비슷하게 생긴 물체가 있으면 곧바로 보안팀에게 보고됩니다.
한편 카보 박사는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는 SCP-1048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망할 것들이 바깥에 몇 개나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몇 연구원들은 SCP-1048이 SCP-2295와 외관이 유사해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둘의 기능은 완전히 다르지만 말이죠. 두 개체의 기원에 관한 사항도 각각 조사되고 있습니다. SCP-1048-A 혹은 SCP-1048-B와 마주하게 된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SCP 케이스는 어떠셨나요? 곰인형을 조심하세요. 곰인형은 생각보다 귀엽거나 사랑스럽지 않으니까요.